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GCM 플로리스트의 양미경 권사입니다. 누구나 꽃을 보면 3초 안에 웃는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웃음을 분석해보면 얼굴 전체에 번지는 100% 진짜 웃음이라고 합니다. 저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꽃을 선물해 드렸을 때 행복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100마디 말보다 단 한 송이 꽃으로도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플로리스트. 지금부터 함께 배워보실까요? 플로리스트는 꽃, 식물, 화초 등을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보기 좋게 꾸미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꽃이 시들지 않도록 적정 온도와 습도를 갖추어 보관하고 고객의 요청에 따라 꽃을 포장하여 판매하기도 하는데요. 각종 행사나 이벤트를 위해 꽃을 장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디자인, 제작, 그리고 유지와 관리까지 합니다. 플로리스트는 미적 감각과 색채 감각이 있어야 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로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창의력이 요구됩니다. 꼼꼼하게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적합하며 정교한 손동작과 건강한 체력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꽃을 사랑하는 마음이겠습니다. 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플로리스트를 하는 것이겠지요. 본 프로그램을 통해 플로리스트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해 보았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수준에 맞춰 초급, 중급, 고급 과정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플로리스트 초급 과정을 배우실 텐데요. 꽃 장식을 처음 하시는 분이더라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꽃을 구매하는 방법부터 아름다운 단꽃 꽂이까지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꽃은 어디서 사는 게 좋을까요? 소량으로 구매하실 때는 집 주변에 있는 꽃가게에서 구매하셔도 좋지만 다량의 좋은 품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있는 꽃 도매상가나 양재동 화훼 공판장에서 꽃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꽃시장으로 가보실까요? 수많은 꽃이 자신을 데려갈 플로리스트를 기다리는 이곳. 이른 새벽에도 나른한 오후에도 이곳은 생동감이 넘칩니다. 아름다운 빛깔과 향기를 내며 자신의 매력을 뽐내기라도 하듯 꽃들이 가득한 이곳은 바로 꽃시장입니다. 우리나라의 꽃시장은 대표적으로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3층과 양재동 화훼 공판장, 그리고 남대문 꽃시장이 있습니다. 양재동 화훼 공판장은 꽃시장과 함께 화훼 경매를 하는 곳과 관련 협회 및 회사, 식물을 판매하는 곳으로 나뉩니다. 이곳의 꽃들은 도매 사장님들이 직접 경매에 참여해 가져오는 꽃으로 품질이 좋은 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곳에서 구매를 많이 합니다. 그럼 제가 자주 가는 이곳 양재동 화훼 공판장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꽃시장의 생화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새벽 12시에 들어옵니다. 좀 더 다양하고 예쁜 꽃을 고르시려면 새벽에 일찍 가는 것이 좋습니다. 늦게 가면 좋은 꽃들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재동 화훼 공판장은 새벽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꽃시장을 구경하다 보면 어떤 꽃은 물올림이 된 상태로 판매되는 것과 아닌 것으로 나뉘는데 이유는 우리나라는 유통구조가 건식 위주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경우는 습식 유통 구조로 되어 있어 대부분의 꽃들이 물올림이 되는 상태로 유통 및 판매되어 품질도 좋은 편이고 수명도 훨씬 긴 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습식 유통되는 꽃은 대부분 고가의 꽃이나 수국같이 물을 많이 먹는 꽃 위주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꽃이 물통에 담겨져 있다면 재고품일 경우도 있으므로 물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지, 줄기가 썩거나 무른 것이 없는지 상태를 충분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꽃을 고르실 때는 보통 많이 사용되는 장미로 예를 들자면 꽃대가 굵고 꽃잎이 많은 것으로 골라야 하는데 꽃잎이 많다는 것은 꽃봉오리가 아주 단단해서 꽃이 튼튼하다는 말인데요.
그러나 시장에서 꽃봉오리를 만지는 것은 실내이기 때문에 눈으로 잘 판단하여 골라야 합니다. 이거는 속지. 또한 당일에 사용할 것이라면 꽃봉오리가 반쯤 피어난 것이 좋겠고, 조금 더 오래 볼 꽃이라면 꽃봉오리가 피지 않은 것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꽃도 구입했으니 꽃장식을 할 때 필요한 도구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꽃장식을 할 것이니 용도에 맞는 예쁜 꽃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꽃장식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보편적인 장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꽃가위가 있는데요. 꽃가위는 일반 가위보다 날이 짧고 날카로워 손을 다치기 쉽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조금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사용 후에는 물기를 닦아 보관해야 녹이 슬지 않고요. 무뎌지지 않고 길들여져서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꽃가위를 대신에 칼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익숙하지 않을 경우 다루기가 어렵고 매우 위험하므로 숙련이 되기 전까지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장미처럼 가시가 있는 꽃은 이 가시 제거기를 사용하시면 가시와 잎도 말끔히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꽃을 고정하거나 묶을 때에는 이 와이어로 묶으시면 되는데요. 와이어는 사용 용도에 따라 번호가 있으므로 꽃의 종류와 용도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플로럴 폼입니다. 일명 오아시스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 꽃을 꽂아 놓으면 꽃들이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오아시스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플로럴 폼은 원하는 방향으로 꽃을 꽂을 수 있지만 한번 물에 담그면 다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잘라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또한 빨리 작업하기 위해서 플로럴 폼에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물을 먹이게 하면 겉은 스며든 것 같지만 속은 스며들지 않으니 자연적으로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보실 것은 침봉입니다. 마치 이렇게 고슴도치처럼 생긴 이 침봉은 긴 줄기의 꽃을 지탱하기 위해 사용하며 낮은 화기를 사용하는 동양 꽃꽂이에서도 주로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로럴 테이프입니다. 꽃 테이프라고도 많이 부르죠. 약한 줄기를 고정하거나 코르사주, 부케 등을 만들 때 줄기를 정리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 밖에도 꽃꽂이에 받침이 되는 수반 등 꽃장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와 재료가 있습니다. 그날 작품에 따라서 필요한 도구들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건식 유통 방식이라 시장에서 바로 사온 꽃 그대로 보면 생각보다 싱싱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플로리스트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꽃의 품질 관리인데요. 시장에서 사온 꽃을 정리 및 손질하고 물 올림을 잘해야 우리가 평소 상품으로 보는 최상의 상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꽃을 손질해 보실까요? 첫 번째로는 꽃을 사오신 후 비닐 또는 신문지 포장을 벗기고 시든 잎과 필요 없는 잎을 떼어내는 일입니다. 특히 물통에 잠기는 부분은 절대 잎사귀가 있으면 안 되고요. 잎이 썩어서 오염되기 때문에 꽃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손질하게 될 장미에는 가시가 있는데요. 가시 제거기를 이용해서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잎을 제거하실 때는 줄기의 3분의 2 정도 제거해 주시면 되겠고요. 가장자리의 꽃잎은 상했을 경우 떼어주도록 하는데요. 꽃잎은 사용하기 바로 전에 떼어주어야 합니다. 너무 일찍 떼어 놓으면 꽃이 빨리 피어서 꽃의 수명이 또 짧아지기도 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시웃기를 잡으시고 이 장미를, 이건 장미가 호산나라고 하는데요. 이 호산나의 꽃이 참 이쁘죠? 분홍색. 겉잎을 떼어줍니다. 그래서 지저분한 이 겉잎은 떼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가시 제거기를
앞에 이렇게 홈이 파인 부분이 앞이고요. 뒤에 평면한 부분이 뒤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잡으시고 이렇게 보시면 조금 꽃잎이 요건 상에 있으니까 더 여기서부터 제거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홈에다 들어 넣으시고 줄기를 잡으시고 힘껏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가시가 없어졌겠죠?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꽃잎의 겉잎을 딴다고 했죠. 이 꽃의 이름은 호산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따고 또 위에서 마디에서 요 두 줄기 남기고 잎사귀를 남긴 다음에 이 앞에 있는 둥근 부분이 앞이라고 드렸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모아서 내려주면 됩니다. 힘껏 내리실 때 너무 상처가 돼서 이 줄기 잎이 까지지 않도록 이렇게 유념하셔서 내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행복하게 해볼게요. 꽃의 얼굴이 겉잎을 땁니다. 겉잎을 따시고요. 따셔서 위에 있는 잎사귀 2개 정도 남겨 놓으시고 여기를 모아서 힘껏 내려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가셨는지요? 두 번째로는 꽃 아래 줄기 부분을 사선 처리합니다. 이때 단단한 줄기는 최대한 사선 처리를 하지만 무른 줄기는 때에 따라 사선 처리를 안 하기도 합니다. 사선 처리를 하실 때는 가위보다는 칼로 하시는 것이 줄기세포를 보호하는데 더 좋다고는 하지만 숙련자가 아닐 경우 칼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저희는 가위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잘라볼까요? 이 길이는 꽂는 꽃의 길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잘라주시면 됩니다. 사선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예, 그럼 모양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다시 한번 또 잘라보겠습니다. 길이에 맞춰서 어느 정도 내가 꽂을 그 길이를 맞춰 놓고 사선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깨끗한 물통에 물을 받아 꽃줄기를 맞춰 넣어 보관합니다. 이때도 물을 좋아하는 장미나 수국의 경우는 물통에 물을 반 이상 넣어 주시고요. 카라와 카네이션, 국화 등과 같이 줄기가 잘 썩고 무른 것은 물의 양을 적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는 지금 장미를 손질하고 있으니 물은 반 이상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꽃을 사셨다면 되도록 같은 종류의 꽃을 모아 한 통에 넣는 것이 꽃의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물통에 꽃을 넣으신 후 꽃 냉장고가 있다면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없으시다면 그늘진 시원한 곳에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후 시간이 지나 보면 물 올림이 잘 되어 어느새 싱그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중심을 잡으셔서 엄지로 대시고 또 여기서 꼬아줍니다. 꼬아서 1:1 여기 비율을 맞춥니다. 여기서 또 꼬아서 또 리본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모양을 만들어주고요. 이때 만들어줄 때 유의사항이 이 중심과 이 옆에 이 비율들이 맞춰야지 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다시 또 꼬아서 마무리 때는 어느 정도 리본의 끈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잡아주시고 여기를 마무리로 잘라줍니다.
그런 다음에 철사로 저희가 가운데 엄지손 대뜬 데를 가운데다 넣어서 여기도 잘랐던 부분을 잘 이어서 뒤로 가서 묶어줍니다. 묶을 때 이 중심이 잘 잡혀져 있어야지 안 풀리거든요. 그래서 꼬아줍니다. 이거는 한 번에 해서는 연습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몇 번 할 때 쥐가 날 정도로 이 리본 묶는 것들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자꾸 연습하는 방법밖에 없던데 이거를 잡으시고 중심에 있던 이 검지는 놔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뜬 애들을 위로 올립니다. 그리고 또 다시 했던 애들을 밑으로 내려서 바란스는 이쁘게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가운데 여기를 잘라주시면 하나의 리본이 완성이 됩니다. 오늘은 프로리스트 첫 시간으로 꽃을 구매하는 방법 그리고 손질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잘 따라하셨는지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손질한 꽃을 가지고 간단하고 기초적인 꽃 포장법을 배우실 것입니다. 저도 처음부터 잘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은 바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이었는데 마침 교회에서 꽃꽂이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단에 올릴 꽃을 다듬고 장식하는 것만으로도 저에겐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능력이 되어져서 더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차근차근 따라 하시다 보면 멋진 꽃장식도 훌륭히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